저는 성공 ABC인데요. 성공 ABC는 기업별 공채 전략을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요. 소장님이 굉장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왜요? 좀 환해지시고 굉장히 뭐 색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넥타이나 이걸 탱크집을 맞추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스타일을 좀 바꾸셨군요. 스타일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전 무슨 좋은 약을 드시나 혼자 집에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건강식품 뭐 이런 살도 좀 거.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살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더 쫙쫙 빼졌으면 아주 멋진 훈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룹의 공채 전략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1978년에 대우그룹에 인수된 후에요. 끊임없는 투자와 과감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100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세계 1위 조선해양 전문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공채 전략을 좀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1978년 이후 33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이요. 와, 대단한 저력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내실 있고 또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어두셨다가 지원을 해두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지원 자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대우조선해양은 상하반기 공채뿐만 아니고 경력사원, 그다음에 인턴 사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반기 공채의 경우는 4년제 대학교의 기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점이라든지 공인 외국 성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아랍어 등의 제2외국어 구사자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공채에는 전공에 대한 선호 전공이 미리 공지가 되어 있는데 유사 전공자들도 모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사원 공채의 경우는 토익이 700점 이상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인턴 사원은 전체 직원의 540명 정도가 근무하는 서울 본사에서 인턴 실습이 진행됩니다. 특히 인턴 실습 평가 우수자에서는 정규직 채용 시에 가점을 반영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턴이 조금 까다롭겠는데, 근데 아까 뭐 학점 및 뭐 어학 성적 같은 거 상관없다고 해놓고서 러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랍어는 우대해준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저희가 하루 이틀 겪는 거 아니고요. 뭐 그렇죠. 네, 아랍어 어디서 접해보겠어요? 네, 그러게 중동을 말입니다.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상반기, 하반기 공채도 하고 경력 인턴 채용도 하는데 이 전형 방법도 이렇게 다양한 건 아니겠죠? 실제 이제 필요 인력을 소요하니까 적재적소에 최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용 형태지는데 전형 방법의 경우도 1차 서류 전형을 거쳐서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의 5에서 6배수를 확정한 다음에 면접을 2차례 아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형은 실무 과제와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인성 실무 면접과 함께 영어 면접을 서울 본사에서 보게 돼 있고요. 이후 최종 합격자의 2배수 정도를 확정해 가지고 거제에서 1박 2일 합숙 면접 형태로 3차 전형이 실시됩니다. 3차 전형에서는 뭐 경영진 면접과 함께 그다음에 PT 면접, 에세이 평가, 토론 면접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인적성 검사가 간략하게 있는데 이 부분은 각각의 공채에 따라 가지고 2차 전형에 3차 전형에 포함되어 각각에 좀 다르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제도에서 면접을 여행 가는 기분으로는 못 가겠죠? 긴장도 되고. 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호돈 씨 같은 경우는 여행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여행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특이합니다. 거제도에서 면접을 봅니다. 인재상 역시 좀 독특한 사람을 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대우조선해양의 인재상은 회사의 약자인 DSME와 같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DSME는 다이나믹을 비롯해 스페셜, 모들릿, 그다음에 에너제틱이라는 앞글자를 딴 것인데 이 인재상은 창조라든지 도전을 비롯하여 전문성, 차별성, 균형 감각, 열정 등의 세부 필수 역량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인재상 이외에도 창조와 도전이라는 옛 대우그룹의 DNA가 대우조선해양만의 유연성과 수평적인 조직을 만나가지고 현재의 사원인 신뢰와 열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진수일전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있으며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을 기초로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하는 선진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키워드에서 본인의 장점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수평적 조직 문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낙 권위적인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의 항목 어떤 것들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필수 항목의 4가지, 그 다음에 선택사항의 1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자기소개서 항목보다 지원자의 끼나 열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의 추가된 항목이 이제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소개서 형태로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항은 저희가 이제 선택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작성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항목은 지원자가 작성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가급적 본인의 끼와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이제 텍스트 위주가 아니고 HTML로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역량을 살짝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HTML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단순히 링크만을 거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는 본인의 성과라든지 장점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파일이나 그다음에 게시물에 링크를 거는 것이 인사 담당자의 업무 과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HTML 무슨 자기소개를 HTML로 남기고 이거 학생들이 다 할 줄은 아나요? 뭐 일부 전공 이해 학생들은 기본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 각종 게시물을 만드는 그 게시물의 글을 적으시고 마우스 클릭만 한 번 하시면 HTML로 자동 바뀌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였네요. 모르는 용어라고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자동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몰라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죠? 부럽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의 자기소개서 얘기까지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지 또 저희가 요령을 배워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시는 게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적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직무를 분석한 후에 본인의 강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스펙보다는 입사에 대한 열의라든지 의지, 진실성, 그다음에 충실성 등의 기본적인 부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또는 지원 직무에 대한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동기 위에 전공에 대한 기술 항목이 별도 있는데 이것은 실무형 인재를 위한 이론적인 학습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공 전체에 대한 막연한 접근이 아니고 지원 분야와 연관되는 세부 과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과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공 과목과 취득 평점에 대해서 적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과목명을 나열하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과목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과목에서 본인 스스로 체득한 핵심 능력을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우조선해양도 지속강행 경영을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장황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면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 1박 2일 면접이라고 하신 게 기억에 남는데 정말 독특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이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에는 1박 2일이 아니고 2박 3일 면접을 2박 3일이요? 그래요? 작년부터 이제 1차 인석 실무 면접과 영어 면접은 서울 본사에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 수의 2배수 정도의 인원으로 2차 면접을 거제에서 1박 2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네. 다른 그룹과 달리 이제 대우조선의 면접 형태는 하나의 면접에 여러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고요. 공시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2009년까지 실시되는 PT 면접의 경우는 작년에는 전공 관련 PT를 과제 제출하는 걸로 그냥 끝났고 면접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1차 면접 보실 때 마지막에 인사하실 때 저는 거제도에 꼭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식상하다. 맞죠? 네. 네, 자, 2차 면접은 거제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면접에서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1차 면접에서는 서울 본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1시간 30분 정도 면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전공이라든지 직무 관련 그 질문에 답하는 실무 과제를 먼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인석 면접이 그 실무 과제 작성에 기초한 자료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지원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인석 실무 면접이 진행되고요. 인석 실무 면접이 끝난 후에는
원어민 외국인과 5분간의 개별 영어 면접이 진행되는데 네. 이 개별 면접 이후에는 다시 하나의 주제로 5분간 지원자 상호 토론 영어 면접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2차 면접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거제 농서연수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폐교요? 폐교? 예. 학교? 폐교? 예,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연수원입니다. 조금 안락한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게 안락한가요? 예, 안락한 가요? 실제. 네. 아, 잘해놨겠죠. 뭐 이렇게 따지고 드세요. 어쨌든요. 네.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딴지가 뭐예요? 딴지가. 네. 간략한 주제를 자유 의견을 기술하는 에세이 과제부터 시작하는데 과거에서는 이걸 영어로 했었는데 지금은 국문어로 그냥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단어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인생의 로드맵이나 트리를 작성하는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토의 면접, 그다음에 경영진 면접으로 1박 2일이 진행되고요. 네. 일단 면접하고 신체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면접 신체 검사를 마친 후에는 100억짜리 요트 또는 크루즈선으로 부산까지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전부 다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네, 그렇습니다. 참 특이한 문제는 100억짜리 요트 태워서 보낼 거면 차라리 폐교에서 하지는 말지. 그렇죠. 좋은 건물 하나 다시 싹 해갖고 참 폐교. 예.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야 저기 완전 폐교 내 스타일인데 뭐 저 100억짜리 요트 내 스타일인데 이러신 분들 네.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마지막 대우조선해양그룹 공채 전략 핵심 포인트 한번 찝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이상의 시장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 먼저 상선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은 해양 프린터 중심으로 조선업계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량에서는 뒤지지만 수주액에서는 아직 중국보다는 앞서고 있는데 이런 중국과의 경쟁 등의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시장 전반에 대한 상황과 그에 따른 전략적 선택,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직종에 대한 열정을 좀 증명하셔야 됩니다. 지원 직종이 크게는 뭐 영업이나 설계, R&D 지원 분야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 세부 직무로 간다면 선박이나 선체 설계, 그다음에 특수선, 성각, 의장 생산 등의 특수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세부 지원 분야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하신 후에 본인의 전공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면접 형태의 좀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른 그룹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면접 형태가 다 진행되고 1차 당일 면접과 또 2차 1박 2일 면접이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면접 유형에 대한 사전 파악도 중요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본인의 내용을 노트에다가 직접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상과 기본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재상과 함께 기본적인 자세를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인재상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기술보다는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좀 연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기본적인 자세 이 부분이 특히 이제 2차 면접은 직결지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차량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대우그룹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데 저 역시 대우그룹 재직 시에 이제 공채라든지 면접 교육인데 차량 이동 시에는 인원 파악 없이 무조건 출발합니다. 실제 이제 경주에서 택시를 타고 따라와서 대구에서 탄 신입사원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신입사원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없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짤없네요. 그죠? 굉장히 하여튼 오늘 참 네. 오늘 굉장히 특이한 대사를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그냥 바로 그냥 출발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택시를 타고 뭘 타고 쫓아오든지 어쨌든 말든지. 굉장히 특이한 회사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들어가면 또 그만큼 그렇죠. 또 그 기본을 한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회사니까요. 네. 예, 많은 분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 조선 해양 공채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